이번에는 기능별 PHP 파일을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직접 코드를 작성하진 않을 거라서 대략 어떤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만 이해하면 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부터 다뤄볼게요. 현재 화면에 이 웹사이트가 보이죠? 여기 위에 도메인 주소를 보시면은 로컬호스트에 슈퍼노멀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워드프레스 혹은 슈퍼노멀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뒷부분에 뭐 어바웃이나 컨텐트 이런 게 없는 경우는 메인 페이지 혹은 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프론트 페이지를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페이지가 바로 프론트 페이지입니다. 이 왼쪽에 VS 코드에 있는 경로 내에서 프론트 페이지.php를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있을 거예요. 이 코드를 자세하게 다뤄보진 않을 거지만 크게 구조만 설명드리면 이 윗부분에 get 헤더가 있죠. 이 부분은 컴포넌트로 활용되는 건데 이 컴포넌트는 뒤에서 좀 배워볼 거고요. 이 아랫부분에 페이지 헤더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미의 HTML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정값인데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한번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디자인 베이스라고 이름을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 부분이 디자인 베이스라고 이름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누구나 이렇게 바꾸면 문구도 금방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그래픽도 바꾸거나 날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데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HTML과 CSS만 알아도 이런 부분들을 쉽게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하단에는 여러분 아마 여기가 피처드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을 텐데 저는 포트폴리오라고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아랫부분은 아직 우리가 배워보지 않았지만 WP 쿼리라 그래서 특정 이 쿼리에 맞는 글을 불러오는 방식인데요. 여기에 포스트 타입 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커스텀 포스트 타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재는 이 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컨텐트 empty인 상황에 템플릿이 불러와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는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아래를 내려보면 이런 About 섹션의 이미지나 텍스트 여기에 다 있고요. 이 아랫부분에 마큐 섹션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르는 텍스트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려보면 블로그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내려보면 get footer라고 해서 이 아랫부분이 footer 영역입니다. 맨 윗부분에 항상 get 헤더가 있고요. 중간에 해당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넣고 맨 아래 get footer로 끝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고요. 다음은 index.php입니다. 가장 메인이 되는 페이지인데요. 만약에 좀 전에 살펴본 이 프론트 페이지.php가 없으면 index.php가 가장 메인 페이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개념은 하이어라키 개념인데 아직 우리가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근데 뉴스를 눌렀을 때 나오는 페이지랑 동일한데요. 다음은 여기에 있는 이 블로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얘를 만약에 블로그 라고 이름을 바꾸고 새로 고침하면 잘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러한 PHP 코드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다뤄볼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get footer가 하단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음은 404 PHP인데요. 이 부분은 에러 났을 때 나타나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404라는 것은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을 때 나타나는 페이지인데요. 만약에 이 URL에다가 이렇게 없는 URL을 넣게 되면 나타나는 이 페이지를 말합니다. 이 왼쪽에 적혀있는 이 코드가 여기에 뿌려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스타일과 문구나 디자인을 바꾸면 여기에 다르게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page.php인데요. 페이지와 글의 차이 기억하시죠? 여기에 있는 이 페이지라는 것은 소개 페이지가 가장 대표적이겠네요. 이러한 페이지를 스타일을 공통으로 적용할 때 사용되는 게 page.php이고요. 예시를 위해서 빠르게 페이지 2개를 만들어 볼게요. 어드민으로 들어와서 새로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테스트 1번, 2번 페이지를 만들고요. 외모에 메뉴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페이지에서 테스트 1, 2번을 메뉴에 추가해 주고요. 여기서 메뉴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 오른쪽 상단에 내비게이션 영역에 테스트 2번, 1번이 나타났죠?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타나는 이 디자인 포맷이라는 게 있죠. 2번이나 1번이나 동일하게 스타일이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스타일을 변경하고 싶을 때 이 page.php를 고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것들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페이지 타이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get the title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 페이지에 대한 이름을 불러오는 영역입니다. 여기다가 그냥 스태틱한 텍스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div 하고요. 안녕 페이지라고 하고 저장을 해보고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안녕 페이지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1번이라는 메뉴를 들어가도 동일하게 안녕 페이지라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정적인 텍스트나 이미지를 넣을 때 이런 식으로 HTML 태그로 넣으면 되고요. 텍스트를 다르게 바꿔오는 영역만 get the title이라든지 이런 내장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내장 함수는 챕터 4에서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면 이 윗부분에 있는 사스 폴더 안에서 해당 페이지를 찾아서 변경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 역시 이번 챕터의 9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변경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쉽게 바꿀 수가 있겠죠? 얘는 다시 지우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page.php의 역할입니다. 다음은 search.php인데요. 우리가 따로 검색 기능을 넣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설명만 짧게 드려보면 검색 결과 페이지에 대한 PHP 파일입니다. 여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검색 기능을 나중에 사용하실 거라면 이 부분도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겠죠. 다음은 single.php입니다. single.php는 news 탭을 들어가 볼게요. 블로그죠. 여기에 있는 이러한 글, 좀 전에는 페이지를 다뤘다면 이제는 글을 다뤄볼게요. 이 글에 대한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지잖아요. 현재 보이는 이 글 상세 페이지가 single.php입니다. 이런 부분도 코드를 확인하고 빠르게 변경할 수가 있겠죠. 구조를 보면 get template part라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파일 중에 하나를 불러오는 개념인데요. 여기에 content-page라는 부분은 여기에 content-page php가 있죠. 얘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안에 있는 이런 태그들이 이 오른쪽에 뿌려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category.php인데요. 이 부분은 카테고리 페이지를 말합니다. 카테고리란 글에 작성한 카테고리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 글을 들어가면 여기에 디자인이라는 카테고리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글입니다. 얘를 클릭을 해보면 해당 디자인이라는 이름의 카테고리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하이 페이지를 꾸미는 페이지가 카테고리 php입니다. 여기다가 div 태그를 추가해서 카테고리라는 이름을 저장을 한번 해보고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만약에 디자인이 아니라 스터디라는 카테고리를 들어가도 카테고리라는 게 여기 남아있게 되죠.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페이지 PHP였고요. 다음은 컴포넌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컴포넌트라는 것 자체는 반복적으로 사용될 공통 요소를 하나의 코드로 관리해서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만 수정하면 해당 컴포넌트가 적용된 모든 페이지에 다 수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헤더가 있겠죠. 이 header.php는 HTML 시작하는 부분부터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헤드 영역, 그 아래는 바디 영역, 그리고 바디 안에 헤더라는 태그를 열어서 그 안에 로고나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header.php고요. 그 다음은 footer인데요. footer 영역에도 이러한 footer 정보를 담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을 공통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이 footer.php를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메일로 바꾸고 싶다라면 여기를 여러분의 아이디로 바꾸고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여기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필요 없다 하면은 날리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한번 다 날려보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한 푸터가 되기도 하죠. 다음은 사이드바인데요. 이 사이드바라는 부분은 이 글 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있던 영역이었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넣으시면 이 오른쪽이 다 달라집니다. 다음은 content.php인데요. 이 부분도 나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있죠. 이 컨텐트 영역인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글의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코드를 좀 살펴보자면 이런 썸네일 부분, 이 썸네일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고요. 다음은 타이틀이나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카테고리나 날짜 정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위치를 한번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변경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컨텐트 관련된 거는 content.php만 있는 건 아니고요. content empty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페이지 중에 현재 글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이 없을 때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여기를 꾸민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프론트 페이지.php를 보시면 이 부분은 나중에 배워볼 거지만
이 쿼리에 대한 부분에 포스트 타입이 워크인지, 그리고 페이지당 몇 개를 불러올지, 그리고 여기는 분기를 태워서 모바일이냐 PC냐를 나눴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런 정보를 먼저 불러오고, 이 정보가 if문을 통해서 have post 글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를 판단해서 여기가 참인 경우에만 이 아래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참이 아닌 경우에만 이 아래 코드가 실행되는데, 이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content empty입니다. 여기 있는 이 content empty가 바로 이 왼쪽에 있는 content 짝대기하고 empty 이 부분이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개념으로 content none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테마에서는 저희가 검색 결과를 따로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컨텐트 워크라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커스텀 포스트 타입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챕터 4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omments.php인데요. 이 부분은 댓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는 댓글을 따로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할게요. 이렇게 페이지냐 컴포넌트냐 이런 개념들을 배워보면서 대략적인 PHP 파일을 살펴봤는데요. 처음엔 낯설 수 있는데 자주 사용하다 보면 어디를 바꿀 때 어느 PHP 파일을 고치면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템플릿 페이지를 만들고 적용하는 방법을 다뤄보도록 할게요.